자, 오늘은 이제 열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로스터 안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사용되는 열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열이 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겁니다.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커피에서 향기 물질, 로스팅을 하게 되면 향기 물질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느냐. 생두 상태일 때는 약 300종의 향기 물질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종은 사라지고 200종이 남는데 없던 800종 정도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원두에는 약 1000종. 이제 보통 800종 이상이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800종에선 1000종.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거, 감각되지 않았던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이 중요하다. 마이야르 반응, 커피의 향미를 발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콩의 입장에서 콩의 온도로 따졌을 때 150도 정도부터 가장 왕성해지고 170도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글루코실아민, 그 다음에 멜라노이딘, 이런 이제 색소 물질로 바뀌고 있다. 대부분 쓴맛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야르 구간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커피의 맛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러멜화 반응 170도 정도가 되면 이제 마이야르 반응은 많이 줄어들고 색소로 변하는 당 성분이 자기가 그냥 색깔로 변해버리는, 색소로 변해버리는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탕 성분이 이산화탄소로 많이 바뀐다. 그리고 캐러멜화 반응이라고 하니까 뭔가 단맛이 형성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단맛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반응이다. 그리고 로스팅 과정에서 우리가 자당, 그러니까 설탕이죠. 생두 안에 있는 설탕 성분은 거의 90%가량 분해가 돼서 우리가 감각할 만큼의 설탕 성분은 없다.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설탕 성분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단맛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경험적으로 딸기의 향이라든지 파인애플의 느낌이라든지 예컨대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과거에 먹었던 파인애플과 딸기가 달았으니까 단맛이 나네 라고 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만큼의 양은 없다. 그 다음에 한 잔에 담기는 커피에서 유기산 농도, 이제 클로로겐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로겐산의 분해 물질인 퀸산, 그 다음에 구연산, 아세트산, 젖산, 사과산, 인산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과일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조금 긍정적으로 느끼는 산미들은 대체적으로 구연산이나 사과산 쪽이다. 젖산도 이제 라운드하게 느끼지는 이제 그런 산이죠. 아세트산은 앞쪽에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질 때, 퀸산은 쓴맛과 떫은 맛에 더 기여를 많이 하는 산이 되겠어요. 자, 오늘 내용입니다. 로스트에서 사용되는 열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대류열, 전도열, 복사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대류열은 드럼 가운데 지나가는 열풍의 온도예요. 열풍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열은 뭐냐? 콩이 드럼 안에 딱 들어가서 드럼의 표면과 날개에 접촉이 되면서 전달되는 열. 그것이 이제 전도열입니다. 복사열은 뭐냐? 그거 자체가 내뿜는 열. 태양열이 복사열이고, 또는 누군가 옆에, 사람 옆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거기서 열기가 느껴지죠. 그런 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류열, 복사열, 전도열 얘기를 할 때 복사열이 로스팅에서 차지하는 그 기여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습니다. 대류열, 전도열이 거의 대부분이다. 자, 요게 지금 그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열풍식 드럼 로스터예요. 반열풍식 드럼 로스터. 대체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이 반열풍식 드럼 로스터에서 기종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열풍에 의한 대류율의 영향을 한 70% 봅니다. 전체 구위에서. 그리고 전도율의 영향을 한 30% 봅니다. 그러면 전도율의 역할, 전도율은 언제 많이 영향을 끼치느냐? 처음에 콩이 드럼으로 투입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저점까지. 그래서 콩이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열로 드라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열로 말리는 것보다 이 다리미 같은 데에 뜨겁게 데워져 있는데 착 닿는 순간 수분이 제일 빨리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생두가 드럼 안에 딱 들어가면 그런 접촉률에 의해서 그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초반에 저점 떨어질 때까지는 전도율의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다가 로스팅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얘가 본격적인 구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대류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접촉되는 열보다는 안에까지 이제 열풍에 의해서 열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비중이 훨씬 커진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전도열, 그리고 터닝 포인트를 찍은 이후부터는 대류열의 역할이 많아진다. 자, 요건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190도에 시작을 했는데 저점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과 저점이 높게 나온 거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면적을 보면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10분에 만약에 뺐다고 했을 때 저점이 높은 애가 당연히 열을 좀 더 많이 받았죠. 그 면적이 넓잖아요. 색깔 칠해져 있는 면적이 훨씬 넓죠. 얘 같은 경우는 낮게 나와서 면적이 얘보다는 훨씬 적게 나온 거죠. 이걸 이제 열량이라고 보면 돼요. 열량. 그래서 저점을 높게 가져간 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간을 똑같다고 했을 때 열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콩에 주는 데미지가 훨씬 컸죠.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이 낮게 나온 같은 경우는 얘만큼 지금 여기 저점을 높게 나온 애만큼 전체 면적의 열량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량과 시간의 함수다. 열량의 총합이 같더라도 시간을 10분 안에 끝낸 것과 13분까지 간 로스팅은 맛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리고 시간이 같더라도 10분에 똑같이 끊었다 하더라도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열량의 총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열을 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뭐냐? 열량, 시간, 요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조절하느냐. 요게 이제 로스팅인 거죠.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2017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유명한 로스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캇 라우라고. 그 당시만 해도 2014년이었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경험적인 그 로스팅 기술들이 책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경험적인 걸 한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6,000번의 배치를 해봤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정설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온도에서 로스팅을 해봤고 조금 낮은 그러니까 앞전 시간에서 6단으로 로스팅을 해봤고 요 전 시간에 7단으로 이제 로스팅을 해봤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파란색이 겉면의 온도예요. 생두 겉면의 온도. 이 브라운 색깔이 콩의 중심부의 온도예요. 그 델타 T 값이라고 하는 요게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뒤에 가면 겉하고 안하고 익는 정도가 비슷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열 세게 주라는 얘기죠. 결국 투입 온도 높게 해서 넣어라. 타지 않는 범위라면 투입 온도를 높게 해서 넣으면 겉면의 온도와 처음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겉면의 온도와 중심부의 온도가 편차가 크게 벌어지겠죠.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에 뒤로 갈수록
겉과 안의 익은 정도가 비슷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은 온도에서 투입을 하게 되면, 초반에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얘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그대로 겉과 안이 익은 정도가 달라진 채로 배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온도를 타지 않는 범위라면 좀 강하게 높게 넣어라. 그 얘기죠. 이거 이제 계속 설명드린 거를 이제 글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로스팅 초반에 수분이, 초반에 설명드린 건데, 열이 약하면 들어가다 말고 끝에까지 들어갔지만 여기에 수분 날아간 정도와 안에 수분이 남아있는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 상태로 계속 열을 주다 보면 겉면만 딱 익은 상태로 배출할 수밖에 없고 안에는 덜 익은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수분도 그다지 많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강하게 열을 주면 초반에 열을 가서 안에까지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뒤쪽에 불을 줄이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열이 계속 꾸준하게 잘 들어가면서 겉과 안에 익은 정도가 비슷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 절단 과정에서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똑같은 콩이라 하더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밀봉을 해놨던 애하고 똑같은 콩인데 얘는 로스팅을 해놓고 보관을 잘못해서 뭐 일주일 동안 그냥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는 수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1%였는데 9%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생두인데 11%에서 로스팅하는 것과 9%에서 로스팅하는 거 큰 차이가 있죠. 수분 양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열을 딱 줬을 때 수분에 하는 역할은 일단 열을 뺏어가죠. 열을 받아서 자기가 기화되면서 날아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있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열을 뺏어서 날아가는 역할을 해요. 그게 제일 큽니다, 역할이. 근데 이제 그 반대 영향도 있어요. 열을 받으면 옆에 있는 수분한테,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렇게 열을 전달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날아가는 비율보다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열 전도도 가속시키고 또 기화해서 열을 뺏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 두 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 똑같은 콩인데 보관을 잘해서 11%를 유지하고 있는 애와 9%를 유지하고 있는 애 똑같은 온도에 탁 넣었어요. 어느 게 저점이 높게 나올까요? 저점이 어느 게 높게 나올까요?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열량에 딱 똑같이 투입했어요. 응? 9%가 높게 나오죠. 그렇죠? 열을 뺏어갈 수 있는 수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저점이. 그러면 로스팅 양상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측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이야르 구간에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냐? 마이야르 구간부터 캐러멜화 반응해서 마이야르 구간 지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느냐. 이제 이런 걸 계속 보잖아요. 근데 걔는 그게 훨씬 더 짧고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로스팅 초반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브라운 색깔과 파란색, 브라운 색깔과 파란색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이는 델타 T 값이라고 하는 초반의 투입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뒤쪽으로 갈수록 중심부의 익은 정도가 겉면을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고르게 익은 이제 그런 로스팅이 됐는데 브라운 색깔인 애는 투입 온도가 조금 낮아서 초반에 열량이 약하다 보니까 중심부가 따라간다고는 했지만 결국 따라잡지 못하는 뒤쪽에 불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반에 겉과 안에 익은 정도의 편차가 생기면 열을 세게 주잖아요. 그 영향을 어디가 더 많이 받아요? 겉면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못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습니다. 그럼 겉면을 태우지 않는 선에서 배출을 해야지 하고 빼는 순간 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반의 열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로스터의 방식에 따라서 종류를 보겠습니다. 열원에 따라서, 열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반열풍식 로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걸 이렇게 딱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열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코일로 감아져 있는 저렇게 빨갛게 딱 달궈지는 이제 열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요게 가스인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해요. 가스로 이렇게 딱 한다고 하면 요게 브로워, 고깃집에서 연기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터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이게 돌아가면 이 안에서부터 열을 바깥으로 계속 빼내겠죠. 빨아들이겠죠. 계속 빨아들이죠. 그럼 여기다가 불을 딱 켜면 여기에 이제 타공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쪽에. 드럼 뒤쪽에 구멍 뚫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쫙 빨아들이니까 열이 여기로 들어가서 빠져나가겠죠. 뜨거운 열풍이.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나는 이 열풍이 무슨 열? 대류열. 대류열. 이게 대류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죠. 여기로 나가서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겼죠. 은색으로 깔때기처럼 생겼죠. 그게 사이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기체들은 여기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껍질 있죠. 체프. 걔는 이제 무거우니까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체프 서랍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포집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이 받는 구조가 열로도 나가고, 그래서 전도열, 얘 드럼 자체를 데우는, 그 다음에 얘 모터가 계속 돌아가면서 열을 계속 바람을 뒤쪽으로 이제 빼내고 있으니까 얘가 요렇게 열이 지나가죠. 열풍이 요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맨 위에 저희 그 눈금 가운데 맨 밑에 게 시계, 중간이 빈, 맨 위에가 에어죠. 에어로 돼 있죠. 지금 그게 뭐였냐?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는 열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열풍을.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하다 보면 쟤는 큰 영향이 없는데 큰 로스터기, 한 5kg 이상 되는 로스터기들은 저 에어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류열의 영향이 70%잖아요. 그 열이 얼마나 크기가 센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저거는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기만 조정 가능하죠. 네. 그 이제 어떻게 조정하냐면 그 나가는 바람의 방향, 바람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은 우리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안 할 건데 왜 안 하냐면 저렇게 1kg밖에 안 되는 로스터는 그 바람 조절해 준다고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사이클론 밑에 위에 보시면 동그랗게 그 조절하는 그 레버가 있죠. 그게 바람을 막았다 열어줬다 막았다 열어줬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많이 열어주면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열이 떨어져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용량이 좀 커져서 5kg 이상 되고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아요. 저게.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저거의 영향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장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예열을 먼저 시작을 해야지 시간 내에 로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타이머를 눌러놨구나. 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그 장점, 내부로 공급된 열량의 손실이 적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량 손실이 적다.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커피 맛을 얻는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대신 예열 시간이 직화식에 비해서 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저 로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한 20-30분 정도는 미리 켜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성적인 맛 표현이 직화식에 비해서 어렵다. 그럼 직화식이 뭐냐? 이게 직화식이에요. 드럼 로스터랑 똑같습니다. 드럼 로스터랑 구조는 똑같은데 다만 드럼의 옆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이 콩에 직접 닿죠. 소위 불맛이 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불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일본에서 커피 배우신 분들이 많이 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일본 로스터인 후지 로얄사에서 나온 로스터들이 이렇게 직화식 로스터들이 있습니다. 드럼 내부의 예열 시간이 짧죠. 당연히 이제 불이 직접 들어가니까 예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불의 크기에 따라서 개성적인 맛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불이 직접 들어가니까. 그리고 열량, 그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열량 조절이 어렵고 균일한 로스팅이 어렵고, 그렇죠. 이게 불꽃이 닿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주변의 습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자, 열풍식. 요즘에는 이제 대량으로 로스팅을 하거나 또는 좀 전자동 뭐 이런 쪽으로 자동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열풍식 머신들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열풍식의 특징은 뭐냐? 열원이 직접 드럼을 달구질 않아요. 열원이 직접 드럼을 달구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열풍의 영향만 줄 수 있게끔 대류열로만 로스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장점을 보자면 로스팅 시간이 짧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협회에 열풍으로 하는 샘플 로스터가 있는데 로스팅 2분 만에 끝납니다. 물론 100g씩 하긴 하는데 100g이라 하더라도 그 다른 로스터들은 그래도 5분, 6분 이렇게 걸리는데 2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량 손실이 가장 적다. 열량 손실이 가장 적다. 가둬놓은 상태에서 열풍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대량으로 로스팅 하기가 좋다. 그래서 큰 로스터, 산업용 로스터들은 이제 이렇게 열풍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열 시간이 가장 길다. 그렇죠. 열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늦으니까, 그렇죠. 예열 시간이 아무래도 길겠죠. 그리고 열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성적인 맛 표현이 좀 어렵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신 거에서 좀 익혀 보시길 바래요.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좀 아셔야 돼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ROR 오타 났네요. E하고 T하고 바뀌었어요. Rate of Rise예요. Rate of Rise.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